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 회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춘은 봄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도로 젊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로 젊어진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실제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회춘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에 EBS에서 방영한 황혼의 반란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7, 80대 노인 5명이 30년 전의 마음가짐으로 일주일 합숙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젊어지는가를 실험한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젊은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로 젊어지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신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이 다 젊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인 변화가 놀라웠는데요. 모든 분들의 피부톤이 미백을 한 것처럼 하얘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젊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신호그룹 전 회장을 지내셨던 몸짱 김순국 할아버지입니다. 이분께서 2011년에 일본 여행 중에 협심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실제로 이분을 만나 뵙고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이분이 하셨던 꾸준한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년 동안 운동을 하시면서 업무 일지를 쓰시듯이 꼼꼼하게 운동 일지를 쓰셨는데요. 저는 나이가 들면 또 키는 작아지고 또 근육량이 작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던 10년 동안 키도 더욱더 크게 되고 그리고 골 밀도라든지 근육량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반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실제로 젊어지고 조건이 좋아진다, 회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김욱 작가님의 또 다른 책,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라는 책을 보면 그 부제가 노제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재주가 다시 인정받고 노인의 경험이 필요한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제 시대를 맞이해서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를 보내는 일은 모두 다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노제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시려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움 또는 학습,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지겨운 공부를 또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배움이나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카텔의 지능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지능은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결정지능은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능으로 연령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법,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은 한번 습득해 놓으면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동지능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사용하던 핸드폰이나 TV나 세탁기나 가전제품을 바꿨을 때에 새로 적응하는 것이 쉽게 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지 않고 보통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어려운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어려운 것일까요? 전자기기와 관련된 유동지능 같은 경우에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 어렵게 느낀다고 합니다. 노제 시대에
다시 전성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생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 평생 현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신 이시영 선생님께서는 평생 현역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00살까지 내 발로 걸을 것. 두 번째는 뇌 관리를 잘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 세 번째로는 바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제의 시대에 다시 전성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아마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많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누군가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나만의 멋진 인생 이모작 사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윌리엄 세들러 교수의 서드 에이지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에 의존해서는 살 수 없다. 우리 앞에는 살아가야 할 창창한 날들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면서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수명이 주어져 있다.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세들러 박사는 연구에 의하면 약 10%의 소수만이 노후에 자기 실현과 회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꼭 자기 실현과 회춘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인생이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성장과 풍요로운 노후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회춘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야,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네네. 정말 다시 젊어질 수 있네요. 회춘이 가능하네요. 이 몸짱 어르신 너무 대단하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그분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키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쭈그러들죠. 맞습니다. 네. 자세도 굽어지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그게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몸짱 할아버지께서는 회사 일을 하시듯이 10년 동안 꼼꼼하게 운동 일지를 쓰셨어요. 10년 동안. 네. 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7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키가 1.5cm 가량 크셨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와. 그리고 골 밀도라든지 근육량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다시 좋아졌다고 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데 보통 운동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나이가 드시면 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걷는 거 뛰는 거 조심하시고. 그거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키가 클 수 있었던 것은 근육 운동을 꼭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을 해야지 키도 크고 근육량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네.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나이 들수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는 운동을 그렇게 하신 계기가 있으셨대요? 2011년에 일본에 여행을 가셨는데 네. 그때 협심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게다가 병까지 네. 있으셨던 네,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이 일화를 들으니까, 아유, 피곤한데 내일 하지 뭐 귀찮다. 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노후 준비 전문 강사님이시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조언이랄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거창하게 조언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 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교육을 늙어서 들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미 늙은 다음에 네. 들으면 된다. 그런데 노후 준비 네 글자를 생각하시면 노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초점이 있습니다. 준비. 예, 네. 그래서 사실 다 나이가 60 넘으셔서 들으시면 별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든 30대든 취업을 시작하셨다면 국민연금 들어가고 그러면 노후 준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에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앞에도 드렸지만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해야지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